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1.1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장중에 단 한 번도 하락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니케이와 상하이 종합지수, 대만 증시가 모두 하락을 하였는데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특히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선물까지 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은 한국의 옵션 만기일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41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4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다우지수는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장중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하락 전환이 되었고 종가까지 하락은 지속되었습니다. 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종가는 마이너스 0.1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이 어제 또 하락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또 한 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저렇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이 나올 경우에는 은행주에는 호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금융주들은 상승이 나옵니다.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렇게 플러스 2%로 마감이 되었고 모건 스탠리도 이렇게 플러스 1.7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국의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자, 기업은행을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0.1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85% 이상의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이 나왔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늘 보합으로 마감이 되거나 오히려 하락한 종목이 나왔죠. 왜 그러냐면은 어제 은행주들은 지수가 폭락이 나왔어도 이렇게 1% 가까운 하락밖에 나오지 않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지수가 오르니까 당연히 은행주도 상승이 나오겠지 생각해서 이렇게 기업은행 같은 은행주를 풀 매수했죠. 그리고 연일 급락이 나오고 있는 카카오 시리즈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렇게 마이너스 1.79%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카카오라던가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게임즈에는 거대한 호가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거는 공매도일 가능성이 높고 이 금액에서 체결되는 체결량과 공매도 수량을 비교해 보시면은 얼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뱅크도 아침부터서 여기 10만 주가 틀어맞고 종가까지 이렇게 찍어 눌렀거든요. 그리고 어제 공매도로 찍어 눌렀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1.18%나 상승했으나 이렇게 카카오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을 하실 때 전날 공매도가 많이 쳐져 있거나 혹은 52주 신저가를 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도 반등폭이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이런 종목은 물린 분들도 많고 반대 매매도 나가니까 종가 베팅에서 제외를 시키세요. 이게 보시면 네이버의 차트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종가 베팅을 했으면 계속 손실만 보지 아침에 갭도 안 떠요. 자, 그리고 전날 투매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대 매매가 발생되면서 하한가의 주문이 엄청나게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투매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증권사에서 그 다음날까지는 반대 매매를 연기를 해줍니다. 언제까지? 딱 하루. 그래서 여기서 투매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날 반대 매매가 나가진 않고 그 다음날에 본격적인 반대 매매가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시가가 마이너스 5.70%잖아요. 무슨 악재가 있어서 다른 종목은 다 갭이 뜨는데 일동제약이 내렸나? 뉴스를 찾아보니까
일동제약이 오늘 뭐 특별한 악재가 나온 건 없어요. 자, 보세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신용 반대 매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죠. 이게 지금 여러분 신용에 신규는 하나도 없고 반대 매매만 있습니다. 자, 일동제약은 이렇게 보시면 투자 경고, 투자주의 종목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신용이 막혔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신용 반대 매매는 여기서 지금 반대 매매가 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이 오늘 반대 매매에 나온 거예요. 미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증백 종목이라서 안 되거든요. 하지만 신용이 막히고 미수가 막혔어도 스탁론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탁론으로 때려가지고 여기서 반대 매매가 나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나인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 매일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 전망 좋은 24,000원대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신용 반대 매매가 다음 주에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신용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해서 시간의 단일가부터서 매도를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트나인은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마이너스 0.52%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종가 베팅에 대한 팁을 약간 드리자면은 일단 52주 신저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을 하지 마세요. 왜? 공매도로 찍어 눌렀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 다음날에도 매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이런 종목은 10만원을 지켜주고 장이 마감됐으니까 그 다음날 빠진 만큼 반등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종가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전망 좋은 뷰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엔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까? 네, 정확히 마이너스 42%입니다. 이미 여기서 반대 매매가 나가신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신용 같은 경우엔 여러분 3개월 뒤에 청산이 당하죠. 천재님, 신용 매매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은 최대 3회 연장 60일 단위로 신용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기 연장 조건 충족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기 연장 충족시라는 게 뭐냐면은 3개월 뒤에는 담보 비율이 140%가 아닙니다. 몇 프로까지 충족을 해야 되냐면 160%까지 충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신용 같은 경우에는 매달 정기이자를 납부하고 신용이자가 얼마입니까? 90일 지났을 때 신용이자가 최소 3% 이상 나가는데 본인이 1억을 대출했으면 등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달에 75만원 정도가 나가고 3개월이면 15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용을 써서 카카오 장기 투자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여기서 반대 매매가 나가거나 혹은 청산을 당했고 또 만기가 넘었을 거 아니에요. 6월달이면 이미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 계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7만 3천원이면은 본인이 마이너스 42.5%라고 해도 10만원에서 17만원 되려면 70% 올라야 돼. 70%. 특히 작년 말부터서 모든 은행사들이 마이너스 통장에 한도를 축소했죠. 본인 연봉만큼만 이제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다가 지금 주식에 물렸어. 그러면은 손절을 하기보다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스탁론이라던가 아니면은 카드론 써가지고 그것도 메꾼단 말이야. 자, 카드론과 스탁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신용점수의 영향이 무지무지 큽니다. 특히 카드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율도 보통 마이너스 통장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스탁론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생각보다 적어. 그래서 여러분이 스탁론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스탁론은 저축은행이랑 연계해가지고 제3금융, 제4금융권을 이용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여러분 제1금융권에서 당연히 대출 규제를 당하게 되고 중요한 건 여러분 스탁론도 반대 매매가 존재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스탁론 역시 자동 반대 매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보시면은 신용 매매랑 똑같이 증거금이 120% 미만이면은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신용 같은 경우에 보통 140%에서 150% 비율을 유지해야 되고 이게 깨질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반대 매매 나갑니다. 저는 여러분 매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스탁론을 쓰실 바에 그냥 신용 반대 매매를 당하세요. 왜냐면은 고점에서 물려서 마이너스가 나면은 여러분들이 145%의 증거금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투자금의 45% 정도는 남아 있어요. 하지만 스탁론을 쓸 경우에는 120%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금이 1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그럼 120%까지 대출 땡겨주면은 나중에 남는 거는 20만 원밖에 안 남아요. 20만 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예, 신용이라던가 이런 거 반대매매 메꾸려고 마이너스 통장도 뚫고 거기다가 또 카드 단기 대출 요런 것까지 써버리면은 본인 증거금이 120%든 140%든 왔어도 나는 무조건 원금이 다 날라갔어. 그래서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그냥 반대매매를 당하세요. 본인이 만약에 카카오 이런 데서 물렸어.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5%를 찍어가지고 반대매매 나갔어 봐. 그럼 내 원금에서 못해도 한 30% 정도 나갔을 거 아니야. 30% 정도 날려도 그래 술 먹었다 생각하자. 아니면 그래 이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마음 잡고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스탁론을 땡기거나 아니면 카드론 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가지고 증거금 다 메꾸고 그러다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헤헤 버티길 잘했다. 아유 심장 약한 개미들 다 떨궈겠네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한번 또 쳐맞아 봐봐. 그러면 이제 또 어때? 카드론이랑 뭐랑 다 땡겼으니까 이제 친구한테 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고 이곳저곳 내가 보증 좀 서줄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하고 하다가 여기서 인생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툼에 더 나와가지고 이제 퇴직해야 돼. 회사 다니면은. 제가 여러분 지난번 생방송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지만 아는 형님이 주식을 하는데 매번 잡주만 사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완전 중국산 작전주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한번 크게 먹어가지고 그거 먹은 거 갖다가 엄청나게 자랑한다.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상패당해가지고 벌었던 돈 다 날리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분이 상패만 3번 당한 걸 봤어요. 3번. 그래서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분위기가 저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상패당한 종목 때문에 지금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상패를 3번이나 당했는데 정신을 못 차려. 계속 상패될 것 같은 주식을 사면은 이 종목이 상패되려고 하다가 관리 종목 탈피 혹은 환기 종목 탈피 이 뉴스 뜨잖아요. 코이즈처럼 계속 매전상 가고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코자하고 즈자가 들어가는 주식은 다 작전주인 게 많아. 코이지가 그랬듯이 옛날엔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주식이 있었는데 이 주식은 그냥 작전주입니다. 유통 물량이 별로 안 되고 곧 감자를 발표하기 때문에 그 전에 주가를 빵 띄운 거야. 그래서 보시면은 3만원짜리 주식이 막 18만원까지 가가지고 계속 상한가를 가는데 이거 한 번 먹었다고 막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돈 벌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돈 벌어가지고 뭐 했다? 썬텍, 과거에 루보라고 불렸던 주식. 누가 봐도 작전주고 누가 봐도 이거 사우디 왕세자 이름 걸고 작전치고 상장 폐지 기간에 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결국 상패 당하고 코데지 컴바인에서 번 돈 그런 거 다 날렸어요. 근데 이 사람 인생은 옛날에 반대매매 처음 당하기 전에 돈 집어넣지 않고 그냥 거기서 반대매매를 당했으면은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서 돈을 더 집어넣고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꾸는 순간부터서 인생이 확 꼬입니다. 그래서 신용이라던가 미수, 레버리지를 여러분들이 쓰시는 걸 정말 추천 안 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웃긴 인생사가 뭐냐면은 이렇게 코다리 식구 바이러스가 터져서 우리가 1년 전에 지수가 엄청나게 내리고 종목들이 엄청나게 깨졌잖아요. 그리고 코인도 완전히 급락 나오고. 근데 저 사람이 저때 주식을 사서 주식으로 대박이 났고 그 다음에 코인을 했는데 코인으로도 대박이 나서 회사를 그만두고 무슨 페이스북 허세충처럼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다닌대요. 정말 웃긴 게 여러분 본인이 돈을 벌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떵떵 떠들고 다녀. 물론 이 사진은 여러분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는 주식으로 돈 번 사람 많죠.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1억 벌기 나도 했단 말이야. 근데 저는 저런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니질 않아. 자 여러분 보세요. 이번 연도 7월 23일 그리고 7월 24일엔 무슨 일이 있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 갑자기 8만원에서 7만원이 됐어. 그리고 막 이재용이 출소하니까 막 다시 8만원 올라가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상승장이 끝나고 이제 이렇게 하락장이 오니까 계속 전화 오면서 삼성전자 어떻게 될 것 같냐? 삼성전자 6만원 갈까? 아니면 좀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요딴 식의 내가 받기 싫은 전화만 계속 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세상이 흉흉해가지고 주식으로 이렇게 돈 벌었다 주변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살해당할 수 있어. 이게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어떤 사람이 내가 막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렇게 큰 돈은 벌지 않았어. 근데 그 소문이 와전돼가지고 무슨 몇백억대 부자가 된 것처럼 와전이 됐어. 그러니까 코다리 식구 때문에 자기가 자영업하다가 4억 5천에 빚이 있는 친구가 이 친구한테 가가지고 4억만 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돈을 안 빌려주니까 이 친구를 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통장을 보니까
몇백억대 부자라고 들었는데 통장에 9억밖에 안 들었네? 그래서 본인 소문이 와전돼가지고 자기 생명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자기 입으로 자기 돈 번 걸 자랑하고 다닌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기꾼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분이 과거 회사 동료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매번 빌리고 돌아다녔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더니 갑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주식 한번 안 해볼래? 혹시 뭐 나에게 주식을 배워볼래? 아니면 나한테 투자를 해보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다 하고 다녔대. 아니 여러분, 코다리19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뽀록으로 돈을 벌 수도 있긴 있어. 근데 돈을 번 다음에 그게 유지가 안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상폐되는 종목만 산 사람이. 아니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저랑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야, 쟤는 뭐 차도 바꾸고 뭐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뭐 했다고 하더라 하면서 막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약간 저한테 이간질 시키는데, 그래서 저는 뭐 그 자리에서 그래요? 그럼 아까 그분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장이 박살나고 있는데 어디 돈 벌고 있나 한번 보죠.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더니 당연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락장이었으니까. 아니 평소에 주식해가지고 돈 날려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돈 꾸고 구걸하고 다닌 사람이 갑자기 코다리19 바이러스 때 뭐 코인이랑 주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자랑을 하고 다닌다고? 그런 건 여러분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자랑을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꼬드기게 만들고 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지, 그냥 본인이 꾸준히 돈을 벌고 있거나 주식으로 수익이 계속 나고 있으면은 이게 월급이라고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절대로 돈 자랑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변 사람들이 밥 먹다가 야, 너 요즘 주식 잘 되니? 돈 좀 벌었니? 하면은 저 이런 거 보여줍니다. 일부러 영상을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 지금 계속 200만 원 넘게 손실이라서 너무 힘들어요. 흑흑. 절대로 앞에 수익이 계속 난 건 하나도 안 보여주고 손실 난 걸 강조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식사 자리에서 돈 좀 벌었다고 자랑하는 순간 여기에 있는 테이블의 식사비 제가 다 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는데 월급 받았다고 주변 사람들 회식 자리에서 본인이 돈 다 쏩니까? 이건 제 월급이랑 똑같고, 또 반대로 내가 돈을 왕창 날리고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이 어머 김천재 씨 참 안타깝구나, 오늘 밥값은 내가 낼게 하면서 밥값을 내주나요? 그건 또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여기는 서울이 아니라서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너무나 높아서 힘드신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돈 자랑을 하고 다닙니까? 말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 거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애들 52주 신저가 가고 내려오는데 지금 물 타가지고 막 빠져나오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바닥 밑에 바닥이 있을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락장의 종가 베팅을 어떤 걸 때려야 될까요? 지금은 종가 베팅을 어떤 종목을 피해야 되냐,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사야 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52주 신고가 종목이 낙폭 과대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오늘 로봇 관련주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날아갔잖아. 원래 이런 애들은 섹터 자체가 주도주였고 이틀 연속 음봉이 나왔어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날아가잖아요. 오늘 로봇 관련 대장주는 유진 로봇이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24%가 올랐으니까 시간의 단일가에서 혹시 상한가를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 지금 수급을 보니까 검은머리 외국인이 풀매수를 했네,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혹시라도 상한가를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 둘 셋 뿅,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로봇 관련 섹터는 종가는 이렇게 모두 고가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전부 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했죠. 그리고 미국의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이렇게 빨간불을 내뿜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장이 끝나니까 어머나 세상에, 갑자기 나스닥 야간 선물이랑 S&P 500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네. 반면 오늘 급락이 나온 종목들이 대부분 뭡니까? 정치 테마주죠.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은 상승이 나왔어.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3,000주밖에 체결이 안 됐습니다. 금요일이라서 매수하려는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약간 상승이 나온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어제 하락률 1위부터 12주 중에서 전부 다 로봇 관련주가 낙폭 과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다? 게임주들 위메이드 맥스라던가 위메이드 같은 애들은 오늘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고,
카카오 게임즈처럼 악재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죽어도 오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 어제 진짜 열받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제가 1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있었는데 원래 아침에 바로 익절을 했으면 200만 원인데 아침에 익절을 조금 늦게 하니까 한 100만 원 초반대로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200만 원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정치 테마주 동신건설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손절해서 아침에 벌었던 100만 원을 다 날리고 결국 종가에 72,000원으로 마감이 됐어. 그래서 여러분 홧김에 종가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3천만 원 풀베팅.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종가 베팅을 어떤 걸 해야 된다 빠삭하게 알고 있는 제가 오늘 과연 어떤 종목을 베팅해서 얼마나 수익을 올렸을까요? 제가 지금 말한 52주 신고가 낙폭과대주 아니면 로봇 관련주 어떤 종목을 종가 베팅했을까요? 일단 여러분 종가 베팅한 종목은 당연히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 같은 날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죠. 어떤 걸 사서도 다 올랐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제가 욕심부리다가 또 절반 이상을 지금 익절을 못 해가지고 지금 보유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비중의 3분의 1, 한 1,000만 원 정도만 익절을 해가지고 수익금이 지금 요 모양 요 꼴이거든요. 자, 일단 저는 로보티즈라던가 로봇 관련주에는 베팅을 못했어요. 왠 줄 알아요? 자, 지난번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횡령 사건이 발생이 되었는데 어제 새로 나온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재무팀장이 알고 보니까 회장의 지시로 본인이 일을 했다. 그리고 회장 측에게 금괴를 넘겨줬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는 이 사실은 허위 사실이라고 공표를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여러분 이 4일 전 영상에서 나는 공기업에서 여러분 회계 담당자도 했고 급여 담당자도 했고 돈에 관련해서는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고 ERP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거 나도 다 달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결제권자가 혼자서 할 수도 없고 혼자 승인을 받을 수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단독 행동으로 진행을 할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니 여러분 자본금의 92%가 출금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사건이고 중요한 건 8년 전에도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횡령 사건이 있었죠. 자, 그 당시에는 97억의 배임 횡령이 있었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상장 폐지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리베이트 관련한 배임 횡령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자본금을 빼간 게 아니었어. 그래서 일단은 자본금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는 면했지만 이번에는 상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요. 거기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회장분이 과거에 1, 2, 3 썸 스캔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 사건 때문에도 좀 개인 혼자서 저 돈을 횡령했다라는 거를 저는 좀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횡령한 직원이 동진 세미캠만 샀다고 나온 게 아니라 횡령한 직원이 한 명 더 있고 공범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횡령한 직원이 로봇 관련주 산 거 아니야? 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 로봇 관련주를 종가 베팅을 못했어. 왜냐면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동시간대에 지분 공시가 착 나왔는데 모든 로봇 관련주를 어떤 사람이 동시에 다 샀다. 그래서 이 뉴스 때문에 제가 상상의 날개를 펼치다가 찜찜해서 로봇 관련주를 베팅 못했어. 와, 근데 내 두려움을 깨고 얘가 17% 가까이 올라가니까 정말 미치겠더군요. 근데 여러분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야. 왜냐면 생각을 해봐봐. 오늘 얘 마이너스 3.6까지 빠졌고 시초가에 갭이 뜨긴커녕 내려갔단 말이야. 내려갔어. 그럼 아침에 잡았어도 상관이 없어 이놈은. 그래서 저는 오늘 욕심 부리지 말고 어제 아침에 100만 원을 벌었던 거 오늘 찾아오자. 3천만 원에 3.7%만 먹고 바로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완전히 소형주에다가 베팅을 때렸거든요. 왜냐하면 소형주는 아침에 10% 이상 갭도 갑자기 확 뜰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와 시초가가 최고가더라고요. 한 2.7% 정도 3분의 1, 1,000만 원만 던졌는데 와 그게 최고가였어.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나라 증시가 금요일이라서 어제보다 이렇게 거래량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적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봐봐봐. 지금 시간이 몇 시야? 55분이야. 근데 지금 54분 49초잖아요. 이 한 주도 아무도 안 사.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또 9시 59분이야. 6분 동안 거래가 거의 없고 그냥 호가가 비어있고 멈춰 있습니다. 경인전자 봐봐봐. 지금 호가가 몇 개가 비었습니까? 와,
4개가 비었죠. 그리고 밑에 막 2주, 60주, 100주 거기다 거래 시간 내역을 보시면 와 15분 동안 거래가 하나도 없고 그냥 거래가 10,000주밖에 없어서 이런 애는 절대 주식을 못 팔아. 오늘 급등 나왔던 스페코 보세요. 이 종목도 일단 5,910원, 5,920원 어디 갔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시 54분이고 이 위에가 9시 9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소형주를 매수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형주는 품절주도 일단 많고 장이 안 좋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10%, 15%가 빵 싸. 그리고 장이 꾸리꾸리할 때는 순간적으로 큰 슈팅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은 해성 DPC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이 꾸리꾸리하면은 갑자기 막 15%, 17% 급등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락이 나지만요. 자, 그리고 소형주 부방도 보세요. 장이 안 좋은 날에도 갑자기 이렇게 5%, 6% 갑자기 위로 빵 쏴가지고 올라갔던 적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저 오늘 아침에 다우와 나스닥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된 거 보고 되게 흥분된 거 알아요? 왜 흥분을 했냐면은 아침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갈피를 못 잡고 장이 꾸리꾸리해.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빵 몰리고 순간적으로 10%빵 오르고 나는 3천만 원 갖다 300만 원 버는 거를 상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있었어. 바로 미국의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보셨나요? 시간에 단일가 붙어서 개인의 매수세가 몰렸고 삼성전자는 아침에 1% 이상 갭이 뜨면서 시작했어. 이건 여러분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인데 와 아침에 여러분 2.7%로 시작할 때 그냥 다 던져버릴걸. 혹시라도 큰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비중에 3분의 1만 남기고 다 던지고 계속 종가까지 기다렸는데 와 여러분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말이 두렵네요. 지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얘네 오늘 가겠지. 얘네 오늘 급등 나오거나 아니면 반등 좀 나오겠죠. 이게 여러분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주말이 두려운 게 소형주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5% 빠지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일단 S&P 500과 나스닥의 척도가 될 수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일단 시간에서는 오르고 있어요.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을 하면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동신건설처럼 장 초반부터 그냥 8% 빼는 거 일도 아니에요. 자 보시면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장 시작부터서 마이너스 3%로 출발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졌는데 마이너스 8%까지 그냥 다이렉트 보험처럼 다이렉트로 빠졌어요. 자 그리고 제가 제일로 싫어하는 시간 2시 50분에는 어제와 다르게 이렇게 막판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홀딩을 안 하고 어제 그냥 종가 직전에 손절한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얘가 2.76%에선 자를 수가 있어도 5천만 원을 마이너스 8%까지 아니지 어제 마이너스 2%였으니까 오늘까지 마이너스를 더하면 마이너스 10%. 어제 그냥 주식을 가만히 가지고 있고 오늘까지 끌고 갔다? 그럼 마이너스 500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생각한 게 이런 거야. 자 이날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반등이 크게 나왔고 이날도 음봉으로 마감됐는데 반등이 크게 나왔어.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급등이 났어. 그러면은 다음날도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 다른 주식들은 다 내리는데 이 주식만 지금 6일 동안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 주식이 여러분 양심 냉장고를 받기 위해서 양심이라도 있다라면은 오늘 또 여기서 장대 양봉 나오는 거는 정말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주식하면서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 분봉으로 동신건설을 보세요. 5일선을 깨질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5일선을 타면서 주가가 흘러가고 있어. 지수가 안 좋은 날엔 여러분들이 경각심이 떨어지지만 오늘처럼 지수가 좋은 날에는 저런 걸 보고 주포가 지금 주식을 관리해주고 있구나. 지금 녹색선이 5일선인데 5일선 위에서 오케이 여기서 종가 베팅 해야지 하고 주식을 사잖아? 그럼 거짓말처럼 주가가 폭락이 나와.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통 2시 50분에 종가 베팅을 합니다. 근데 2시 50분에 정확히 주가가 폭락이 나옵니다. 아니 저기에 막판 투매가 안 나왔으면 여러분 이루온처럼 될 수가 있었거든요. 이루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서 공중에서 지지를 해주고 종가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와 대박. 시간의 단일가에서 3%가 상승이 나온 다음에 밑으로 내려 꺾고 갑자기 급등이 났어요.
얘는 아까 동진건설이랑 다르게 7일 동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빠지는구나. 와, 마이너스 6%까지 빠졌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신건설이 빠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얘는 내려꽂고 쟤만 올랐어. 근데 얘가 내려꽂기 전까지만 해도 5일선 위에 있었는데 5일선을 깨버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41,000원을 일부러 깼어요. 그래서 혹시나 얘가 이로운처럼 시간에서 갑자기 급등을 시켜놓고 다음 주 쏠까 봤더니 에이, 시간에서 반응이 없네. 이건 여러분 정말 다행입니다. 시간에 다니까 상한가 같다? 나 멘탈 못 차렸어. 왜냐면은 어제 제 손절한 다음에 진짜 멘탈이 나가가지고 정말 너무 괴로웠거든요. 아니 내가 어떻게 평단가가 45,000원인데 여기서 내가 딱 손절하자마자 바로 몇 분 뒤에 45,000원을 보내버리냐고. 어? 그래서 이 녀석이 만약에 시간에 다닐까 해서 상한가 갔잖아? 그럼 나는 이랬을 거야. 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왜 매수를 안 했지? 아, 매수할 걸.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지수와 반대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전날 빠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날 장이 좋으면은 오히려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2%가 빠진 날에도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 오늘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는 장중에 매매할 종목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종가 베팅의 팁을 이용해서 종가 베팅 위주로 매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풀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 주는 한국에 옵션 만기일이 있는 날입니다. 금융투자는 이번 주 풀 매도를 하였고 외국인은 반대로 풀 매수를 했습니다. 환율이 1200원대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풀 매수를 한 거는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에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외국인의 매수를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다음 주에 꼭 외국인이 매수를 하나 매도를 하나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종가 베팅은 52주 신저가 종목은 걸으세요. 아모레퍼시픽, 카카오, 네이버. 공통점은 52주 신저가입니다. 이런 종목 종가 베팅 때려봤자 갭도 안 떠요. 그리고 신용 반대매매 혹은 미수 반대매매가 속출해서 갭이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고 급락이 나온 날은 종가 베팅할 때 52주 신고가 종목이 급락이 나왔을 때 이런 종목에다가 종가 베팅을 때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52주 신저가 종목에는 종가 베팅을 때리지 마세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